안녕하세요. 12월 후반 리딩을 제가 다 마치지 못했어요. 잘려나가는 바람에. 그런데 이미 날짜가 다 지나가 버렸는데 특이할 만한 거는 12월 달 말에 30날 주피터가 황소 자리로 디렉트하게 앞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Financial Axis예요. 경제적인 어떤 사건을 대폭 크게 만든다든지 또 반면으로 경제적인 면을 굉장히 크게 발전을 시킨다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작동하나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1월 1일 날 수성이 직진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 영향력을 우리가 크게 받지 않게 될 거예요. 다만 이 시기에는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든지 뭔가 확장을 한다든지 커진다든지 좋은 쪽으로 작동하는 분들은 굉장히 진짜 좋게 크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쪽으로 이 주피터가 나쁜 부정적인 면을 크게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떤 큰 타격이 곧 앞으로 올 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4년도 한 해는 굉장히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행성들이 에어사인에 들어가고, 에어사인은 빠르죠. 바람이니까 빠르고, 또 많은 행성들이 거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빠르면서도 안정이 잘 되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그리고 천왕성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예기치 못한 일들, 혁명적인 일들, 반항적인 일들, 갑작스러운 변화, 갑작스러운 전쟁,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기간이 되겠어요. 제가 2주 전쯤에 16, 17, 18 고주예요. 고주에 전화를 리딩을 하면서 전화를 하거나 지인들하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전화가 연결이 되지를 않고 하다가 뚝뚝 끊기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다 그랬어요. 솔라 스톰이 들어오고 있나? 제가 그랬어요. 태양열 에너지가 또 지구로 많이 쏟아져 들어왔나 했는데 진짜 그랬어요. 세 번째 주죠. 그게 솔라 플레어가 엄청 많이, X클래스가 엄청 많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나사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전에도 그랬지만 온 몸이 마치 감기 들기 전에 사람처럼 막 쑤시고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감기가 들려고 그러나? 그런데 그런 것 같진 않고 그냥 그 피로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다 받는 영향이, 솔라 플레어가 많이 들어오면 몸이 아프거나 또 전기의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나 전자가 영향을 많이 받게 돼서 전화가 끊어진다든지 인터넷 커넥션이 연결이 잘 안 된다든지, 거기다가 수성이 레트로그레이드 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제가 녹음을 3번을 했어요. 12월 후반 거를. 그런데 3번 다 잘못됐어요. 이게 레트로그레이드, 역행하는 기간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뭔가 잘 되지를 않고 자꾸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다시 한다든지 새로 해야 된다든지 계획을 했던 걸 수정을 해야 된다든지 취소를 해야 된다든지, 여행 계획을 세웠다면 여행 계획이 뭐 때문에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되거나 이런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는 수성이 이제 앞으로 쭉 하고 나가니까 그때는 상당히 많은 일들이 꽉 막혀있던 일들이 굉장히 빨리 진전이 될 거예요. 1월 1일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좋은, 왜냐면 뉴문이 염소 자리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1월 초반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수성이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또 뉴문이 있고, 물론 열흘간의 기간은 있지만 항상 행성이 멈춰 있다가, 뭐 수성은 퍼스널 플래닛이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이 아우터 플래닛들은 한번 멈춘다든지 앞으로 나간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영향력을
전체적으로 다 받게 돼요. 지구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수성은 항상 점성학에서는 가장 많이 지켜보는 행성 중에 하나예요. 역행을 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든지 그 기간에는 계약을 하지 않는다든지 레트로그레이를 할 때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리고 수성이 사수자리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사수자리는 긍정적인 자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활동적이고 긍정적이고 파이어 사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이 사인도 역시.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많은 일들을 10년 초에 만약에 내가 계획을 세운다면 그것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금성과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 있는 토성이 스퀘어가 돼요. 그런데다가 같은 날 수성이 사수 자리로 쭉 들어가요. 비너스와 수성이 같이 사수 자리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달에는 에리스 행성도 역행을 하고 있다가 앞으로 쭉 나가게 돼요. 이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566년일 거예요. 아마 에리스가 한번 주행하는데, 조리액을 돌아오는데. 그리고 천왕성도 역시 앞으로 쭉 나가게 돼요. 이번 기간은 아니에요. 후반에 가서 27일인가 그래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때 가서 결과를 맺는다든지 어떤 일이, 그러니까 전쟁도 보세요. 조용했죠. 한동안. 벌어지긴 있지만 굉장히 많은 뉴스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또다시 티클될 거예요. 다만 올해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출발이 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새로운 지구,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간, 새로운 에너지, 이런 많은 새로운 출발을 강하게 느끼게 돼요. 이 기간에. 그리고 수성은 사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은하계 중심, galactic center예요. galactic center와 그리고 dwarf planet 바르다라는 행성이 있어요. 이 수성과 소행성 바다와 은하계 중심은 2024년도 내내 같이 머무르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우주의 메시지를 느끼게 돼요. 의식 세계 속에서는 모른다 하더라도 무의식 세계 속에서는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다가 명왕성이 물병 자리로 21일 날 들어가요. 그래서 완전하게 새로운 어떤 변혁의 시대를 우리가 맞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성은 에리스와 북쪽 노드와 트라인이 돼 120도 각도인데 인류가 단체로 겪게 되는 미래가 이 에리스라는 행성도 그렇고 또 사수자리도 그렇고 모두 진실을 말하죠. 진실과 정의와 공정과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그 에너지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커다란 변화가 오는데 이 변화는 진실을 향하는 변화가 될 거예요. 눈을 감고 사람들이 쭉 살아왔다면 이 기간에는 그 영향력을 크게 받게 되기 때문에 다 함께 진실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12월 21일부터 2024년 1월 23일까지는 그러니까 33일간이에요. 화성이 은하계 중심 galactic center와 만나요. 이 은하계는 사수자리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화성이 23도 각도로 늘 주행을 하거든요. 화성은. 그런데 이 기간에는 33일간은 out of bounds예요. 각도가 이상한 거예요. 23도 각도가 아니고 그 더보다 더 넓게 주행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영향을 또 받게 돼요. 전쟁이라든지 싸움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분란을 한다든지. 화성은 항상 어떤 에너지,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 가만히 있다가 뭐 일을 저지른다든지 빨리 한다든지 말을 굉장히 사납게 한다든지 이래서 싸움들이 벌어지고
이런 영향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극단적으로 치닫게 된다든지 감정이 막 분노가 절제가 안 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워질 거예요. 명왕성이 21일 날 물병자리 이제 29도 각도 29도 각도라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굉장히 부정적인 면을 크게 부각을 시키는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염소 자리에서 29도 각도 계속 지금 몇 달간을 29도 각도로 있는데 그 탑다운 가버먼트 시스템이 정부 시스템이죠. 정말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국민들은 개돼지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자기들이 여태까지 누려왔던 지난 100여 년간 70년간 누려왔던 숨어서 사악한 짓들을 하고 숨어서 도둑질들을 하고 숨어서 사기들을 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자 하는 그 업이 있는 거예요. 습이 있고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이자들이. 그래서 계속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검찰 조직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명왕성이 물병자리로 들어가면 힘이 팁오버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고 붙들고 그 힘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그래서 그게 에너지를 우주의 에너지를 우리가 무시를 하고 살지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명왕성은 1월 21일 날 직진해서 9월 1일까지 물병자리에 있지만 또 한 번의 역행을 해요. 3개월간. 1월 1일부터 1월 24일까지 그리고 9월, 10월, 11월 이렇게 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11월 19일 날 이제 물병자리로 들어가서 20년간을 머무르게 돼요. 사실은 염소 자리에서 다행스러운 거는 15년을 머물렀어요. 20년은 아니었어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그런데 2008년도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이에요. 어떤 식으로 우리들을 기만하고 그 썩은 권력들이 어떻게 썩어 들어가고 어떻게 드러나기 시작을 했는가. 지난 1년간을 여러분들이 돌이켜본다면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진실이 만천하의 밝은 보름달 아래 드러나듯이 다 드러날 거라 그랬죠. 다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주의 기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숨어있던 화성 연쇄살인마가 잡혔어요. 이 기간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숨을 수가 없어요. 이 밝은 보름달 아래에서 뉴문, 풀문 상관이 없어요. 적어도 2043년 3월 8일까지는 물병자리에서 어마어마한 과학적인 발전과 사람들의 휴머니티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반면에 굉장히 부정적인 Artificial Intelligence의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면서 과학이 여태까지 과학에 의존하고 과학이 좋은 줄 말고 막 쫓아오던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다 해고시키고 AI를 시켜서 로봇을 시켜서 일을 하고 이렇게 되면 실업자가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 부정적인 면이 아마 상당히 많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세력이 부딪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가서는 플루토가 캐프리콘에 있을 때 여기 이제 1월 26일부터 1월 21일부터 물병자리에 들어가니까 이 문제는 다 끝나고 땡 이제 이렇게 되는 이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계속 벌어져요. 계속 벌어지면서 다른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은 다른 데를 또 뒤적거리러 가는 거예요. 명왕성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파헤치는 거예요. 땅을 엑스케베이트 하는 거예요. 땅을 파헤쳐서 그 자리가 뜻하는 부정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까발기고 드러내서 그거를 수정을 하고 고치고 트랜스폼 시키죠.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염소 자리의 뜻은
top down government 시스템에 정부 체계, 재벌, 일리트 이런 걸 다 뜻하는 게 대기업들 그런 자리인데 부정적인 그 많은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많은 이 앞으로 다가오는 20년간 많은 수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과학을 수정하는 것은 파이시스 시대에 가서 하게 되겠죠. 물병자리가 2043년 3월 9일 날 들어갈 때 그 기간에는 종교가 제가 생각할 때 종교가 여태까지 천주교, 기독교 이런 종교들이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그 종교들의 부정적인 많은 것들이 아마도 우리가 만들어낸 이런 고대 종교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 존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거예요. 이 앞으로는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되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종교보다는 영적인 시대를 살아가게 되겠죠.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죠, 물론. 그런데 플루토가 가장 오래 보내는 기간이 황소자리예요. 그런데 황소자리와 스콜피오 자리는 마주보는 사인인데 스콜피오 자리에서는 11년이에요. 가장 짧아요. 정갈자리에서 보내는 시간이 11년. 황소자리는 가장 길어요. 제가 생각할 때 30년 아마 그럴 거예요. 굉장히 길었어요. 그리고 명왕성은 물병자리에서 아마도 이 우리가 점성학을 할 때 그 행성과 그 자리가 부딪히는 상충하는 그런 행성과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명왕성과 물병자리는 서로 좋아해요. 그래서 굉장히 플루토가 feel comfortable 할 거예요. 사람들에게로 힘이 넘어가고 그러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나의 오랜 동안 내가 누려왔던 힘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 세력이 있고 그걸 이제는 너희들이 여태까지 해 먹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테이크 오버 할 거야 하는 에너지와 엄청 목소리가 커질 거예요. 신기한 게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벌어졌었죠. 벌써 일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경제가 그렇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게. 그리고 윤석열과 김명신이가 만난 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때가 그 악의 세력들이 씨앗을 내리고 바이러스 세력을 기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신기하죠. 명왕성은 근본적인 대변신을 가져오는 행성이에요. 땅속에 묻혀있는 바이러스도 땅 밖으로 나왔고 팬데믹이 있었죠. 그리고 비밀, 깊게 숨어져 있던 비밀, 지난 몇십 년간 숨어져 있던 비밀이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죽고 새로 탄생하고 death and rebirth. 그리고 이 명왕성은 dig deep, 계속 파고 들어간다 그러죠. 제가 진실을 찾기 위한 excavating 하는 거예요. 찾아 들어가는 거, 파고. 아주 긴장이 팽팽해지고, 왜냐면 스콜피오를 다스리는 행성이 플루토이기 때문에 그래요. 플루토도 역시 아우터 플래닛인데 아우터 플래닛들은 컬렉티브 플래닛이에요. 그리고 빨리빨리 도는 행성들은 퍼스널 플래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는 아마도 우리가 다가오는 20여 년은 이 커뮤니티, 사람들이 힘을 합치게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랜드마크의 해가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2024년도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뭔가가 뒤집어지고 뭔가 새로 탄생하기 위한,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막 지저분한 양수며 몸에 막 다 따라 나오고 막 이러지만 그 아기가 태어날 때는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나무가 죽고 나면은 다 썩어서 거기서 벌레들이 막 끼고 벌레들이 막 다 갉아먹죠. 그리고 그 영양분으로 싹 변하는 거예요. 공황성이 물병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중앙정부 체제로, 중앙은행 체제로 되어 있던 것들이 브레이크다운 되고 센트럴라이즈가 디센트럴라이즈 되는 그런 영향을 우리에게 갖다 줄 거예요. 그래서 브릭스가 탄생을 했는데 이 브릭스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발전이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오랫동안 70여 년간 호의호식을 누렸던 달러를 힘을 뺏기 위한 어떤 세력이 지금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2023년이 다가오는 20년을 맛을 보여줬다 그럴까? 그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태어나기 위해서.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지만 그때 보나파르트 나폴레온이 출연을 했어요. 이것이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자체가 어떤 단 하나의 싱글 이벤트는 아니었어요. 그냥 굉장히 많은 시리즈의 하나의 일부였지만 그게 포문을 열은 거죠. 1789년도부터 1799년 10여 년간 어마어마했어요. 유럽은 완전히 대변신을 하고 대변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 10여 년간은 우리는 아마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거예요. 하루아침에 딱 변화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체계와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 우리의 난리지나 우리의 지식으로 다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compartmentalized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우리가 올라가서 보면 방이 100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 방에 있는 걸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에 갇혀 있다 그러면 방 하나하나당 우리가 내가 있는 데만 알지 다음 방에 뭐가 있고 누가 있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AI는 우리가 입력한 정보들을 가지고 엑스트랙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진실을 찾아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뉴스가 2023년도에 우리가 받아들였던 김명신이 이 짓을 했고 이 짓을 했고 쫙 우리가 기억 다 못하잖아요. 그걸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입력을 하면 AI가 리스트를 순식간에 다 뽑아내는 거예요. 이런 건 AI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리고 1월 1일 날은 역시 명왕성과 달이 또 만나게 돼요. 달은 문은 제가 사람들이라고 했죠. people이에요. people. 아마 굉장히 긴장감이 강하게 들게 되는, 명왕성이 앞으로 나가는 데다가 사람들에게 어떤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날. 꼭 이날뿐만이 아니라 며칠 전, 며칠 후도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1월 4일은 화성이 염소 자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다가오는 6주 동안은 아마도 언덕 위를 내가 낑낑대고 올라가는,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등산을 할 때처럼 산을 올라갈 때 힘이 들고 어렵고 땀을 흘리고 저기를 언제 올라가지 하지만 올라갔을 때 그 해냈다는 성취감,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역시 느끼게 해줄 거예요. 이 기간 동안. 1월 9일은 태양이 염소 자리에서 만나서 황소 자리에 들어가 있는 천왕성과 120도 각도가 돼요. 이 기간은 굉장히 내가 생산성이 정말 향상이 되는, 일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때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비근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무슨 법을 통과시킨다든지 이때는 아마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돼요. 1월 11일은 이제 새로운 달이 염소 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한국에서는 1월 11일 저녁 8시 57분, 퍼시픽 타임으로는 아침, 새벽이죠. 3시 58분이에요. 이날부터는 처음 시작하는 뉴문인데 굉장히 생산적인 뉴문이 될 거예요. 1월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월 1일이 되면 많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하죠. 금연하겠다, 금주하겠다, 도박을 끊겠다, 살을 빼겠다, 또 당신하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겠다,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겠다, 아이들을 봐주겠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New Year's Resolution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특히 이번 기간은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든지 새로운 직업을 찾아다닌다든지 또 내 꿈을 이룬다든지 이렇게 하기에 굉장히 아주 좋은 기간이 될 거예요. 사냥자리에 24도 각도로 있는 사냥자리에서 24도 각도로 들어있는 에리스도 있고, 이 에리스가 11일 날 앞으로 쭉 하고 나가요. 1월 1일 날 수성이 직진했다면 에리스가 이때 직진을 하게 돼요. 그리고 태양과 달이 염소 자리에 20도 각도로 자리하게 돼요. 그리고 화성은 계속 23도 각도 이상으로 아웃바운스로 주행을 하죠. 그런데 에리스가 앞으로 쭉 나간다 하는 것은 이때 가서 정의감 또는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 또 사회적으로 부당한 것에 대한 행위나 부당한 것에 대한 짓을 한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그런 에너지예요. 권력자들, 재벌들, 권력들에게 국민들이 대항하는 게 상당히 강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1월 1일 날, 1월 4일 날 태양과 명왕성이 만나는 그 영향력이 이때 가서 진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게 돼요. 진실과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는 함성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마구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리고 명왕성이 29도 각도로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힘이 세지면서 반대쪽에 서 있는 여태까지 힘을 누려왔던 이 사람들, 이 세력들이 발악을 하겠죠. 그 힘을 잃지 않으려고 아주 마지막 최악의 발악을 하게 될 거예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정치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계를 예를 들면 딱 맞죠. 증거가 다 나오고 녹음이 다 나왔는데도 거부! 국민들은 분노가 마구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세상이 변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고 옛날에 살았던 그 습대로 계속 살아가고자 하겠죠. 그러면서 프랑스 대혁명처럼 우리나라에도 혁명의 시간이 어느 순간 미친 듯이 갑자기 확 하고 벌어질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많은 지도자들이 힘을 잃게 될 거예요.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70여 년간 절대 권력이었던 미국도 힘이 이제 쭉 하고 명왕성이 물병자리로 들어가는 기간 동안 많은 힘을 빠지게 될 거, 많은 힘이 빠지게 돼요. 게다가 명왕성이 노드 축과 T-스퀘어로 굉장히 오래 2024년도 계속 그 영향을 우리가 받아요. 선택을 해야 하는, 굉장히 이거는 작은 선택이라기보다 뭐 개인적으로는 작은 선택도 될 수 있겠죠. 내가 학교를 가려고 했으면 갑자기 뜻하지 않던 완전히 큰 거. 근데 명왕성은 컬렉티브예요. 개인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온 세계 사람이 같이 영향을 받는 영향력이 강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두 개의 축이 양보 없이 딱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드나도 11,400년이죠. 이 행성이 한번 도는데 소자리에서 29도 각도예요. 세드나도 역시 변신을, 변화를, 이런 걸 뜻하는 행성이에요. 그런데 명왕성과 세드나가 트라인이 돼요. 그럼 물질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나가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비즈니스와 파이낸스가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 될 거예요. 1월 12일은 소행성 주노라는 행성이 버고 처녀자리에서 역행을 하기 시작해요. 주노라는 행성은 결혼과 커미트먼트, 그러니까 결혼과 커미트먼트를 뜻하는 행성이에요. 사실은 이게 역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배우자를 또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이 사람과 내가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가? 아니면 이 사람을 정리를 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런데 이 행성이 몇 달간을 처녀 자리에 머무르게 돼요. 1월 13일은 수성이 염소 자리로 들게 돼요. 이때는 우리가 목표하는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실천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옮겨야 될 것인가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게 하는 영향을 끼치기 시작할 거예요. 머큐리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인드와 커뮤니케이션스, 대화, 통화, 통신, 이걸 뜻하는 게 수성이에요. 그런데 캐프리콘은 실행을 하고 책임을 지고 이런 자리죠. 말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될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말을 했으면 책임을 굉장히 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어떤 결정심을 가지고 내가 어떤 때보다 더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크게 가지게 되는 그런 기간이에요. 1월 14일은 수성과 달이 천왕성과 90도 각도가 돼요. 이것이 뜻하는 것은 대항, 저항, 놀라움 이런 것이죠. 그런데 천왕성은 1월 27일 날 직진을 해요. 천왕성이 굉장히 강해져요. 놀라는 일, 충격, 지진, 화산 폭발, 전기 사고, 해킹, 블랙아웃 이런 게 많이 벌어질 수 있는 뭐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그런데 2026년도까지 천왕성이 황소 자리에 들어가 있죠. 2026년도까지는 정말 많은 지구에 충격이 생길 거예요.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쓰나미나 이런 일들이 그냥 밥 먹듯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1월 15일은 염소 자리에 들어가 있는 태양이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 있는 해왕성과 60도 각도가 돼요. 섹스털이 돼요. 이것은 우리가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뜻을 높은 곳에 두고 남을 돕는다든지 어떤 변화를 내가 좀 주고 싶다 하는 그런 영향력을 받게 되는 행성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명왕성 때문에 굉장한 힘을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진다는 것을 우주가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기는 하지만 역시 폴러라이즈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반대와 반대 딱 서게 되겠죠. 제가 캐링턴 이벤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1859년 9월달 캐링턴 이벤트가 벌어졌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캐링턴 이벤트라고 하지만 솔라 슈퍼스톰이었던 거예요. 태양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17시간 만에 도착을 한 거예요. 지구에. 그때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때는 태양이 처녀 자리에 8도 각도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천왕성과 90도 각도였어요. 제미나이 사인은 통신이죠. 통신. 그 통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다른 행성들은 그다지 크게 뭐 특이할 만한 건 없었어요. 이거 외에는. 다만 화성이 천왕성과 150도 각도였어요. 화성과 천왕성은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일이죠. 화성은 어떤 행동, 분열, 분란, 전쟁, 뭔가를 빨리 하고자 하는 에너지, 그리고 천왕성도 역시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일, 또 혁명적인 일, 이런 일인데 두 행성이 150도 퀸컹스가 되면서 이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토로스에서 벌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토로스는 지구를 뜻한다 그랬죠. 그 지구에 솔라스톰이 들어오면서 영향력을 우리가 굉장히 신체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4월달이 되면 이건 너무 이른 말이지만 목성이 천왕성과 만나요. 이때야말로 정말 큰 지진이 날 수가 있는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주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솔라 플레어스가 2023년, 4년, 5년 기간은 어떻게 많이 들어올지 몰라요.
그 양이 X클래스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캐링턴 이벤트 같은 게 벌어질 수도 있지만 인류 역사에서 1859년에 우리가 기록한 거에 의하면 1859년에 벌어졌던 캐링턴 이벤트가 그 슈퍼스톰이 가장 큰 기록에 남은 거로는 제일 큰데, 그 전에도 있었을 수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2019년에 연구의 자료에 의하면은 2029년 전에 이런 캐링턴 이벤트 같은 것이 벌어질 확률은 1.9% 이하라 그래요 사실은. 2020년도에 캐링턴 이벤트와 같은 사이즈가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은 2 내지 3%예요. 그렇지만 그 2 내지 3%라는 게 0%는 아니잖아요. 0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확률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다고 아주 확률이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우리가 우주의 그 활동을 다 어떻게 알겠어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고 비행기가 나오고 뭐 우리가 과학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지만 홍수를 막지 못하잖아요. 지진을 막지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는 어쩌면 우주의 손바닥에서 노는 하나의 장난감 인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슈퍼스톰이 지금 만약에 벌어진다 하면은 온 세계가 블랙아웃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셀룰라이트로 연결되어 있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소셜 미디어도 그렇고, 다 관두고 자동차, 또 비행기, 모든 것들이 다 전기로, 전자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벌어지면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날까요? 라디오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 피해는. 과학자들은 이 슈퍼스톰이 우리를 해코지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골치가 아프고 온몸이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피곤하고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없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솔라스톰이 그 피크를 이루는 게 11년마다 한 번씩이에요. 주피터의 주기와 비슷하죠. 이것은 태양의 전자폴이, 그러니까 매그네틱 폴이 바뀌기 시작할 때 항상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billions of tons, 전자파가 차지가 된, 이렇게 충전된 그런 에너지가 갑자기 솔라 시스템으로 확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태까지는 운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지구와 부딪혀서 지구가 뭐 폭발을 한다든지 망가진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지만, 영원히 우리가 이걸 벗어날 수 있다고 장담을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버듀라 그래요. 언제 일어나도 놀랍지 않은. 그러면서 이런 일이 생기고 나면 어마어마한 지진도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개미 알 만큼의 지식도 안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읽어보고 또 더 읽어보고 하면 할수록 얼마나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이 별 보잘것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나 작은지 그걸 깨달아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주는 너무 어마어마하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미스테리한 거예요, 사실은. 2024년도 4월 달에 제가 잠깐 왜 이 말을 하느냐. 목성이 천왕성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는 굉장히 큰 시간이에요. 제가 지진이라든지 솔라 플레어 때문에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것이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불안정하고 이런 때인데, 천왕성이 뜻하는
우리 몸의 장기가 뭐냐면 nervous system이에요. 신경계예요. 물론 파이시스와 넵튠이 우리의 정신을 뜻하는 행성이고 자리이지만 신경계를 관장하는 것은 천왕성이에요. 그래서 이때 정신병이 굉장히 크게 더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미리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클 거예요. More mental illness.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3월 25일 또 루나 에클립스가 있죠. 그리고 4월 8일 날 이게 있는 거예요. 4월 8일 날 천왕성과 목성이 만나면서 솔라 에클립스가 산 양자리에서 19도 각도로 벌어져요. 4월 8일 날. 이 축은 전쟁과 평화의 자리예요. 그리고 솔라 에클립스가 벌어질 때 화성과 토성이 파이시스 자리에서 만나요. 루나 에클립스, 솔라 에클립스 백투백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아마 전쟁 영향도 굉장히 커질 거예요. 1월달도 그렇고 전쟁이 또 어떤 식으로 갑자기 확 악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북쪽 노드가 15도 각도로 달과 태양과 카이론과 산 양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Exactly. 아주 가깝게 23분 24도 각도로 다 쫙 같이 서는 거예요. 태양, 카이론, 달, 북쪽 노드 이렇게 행성들이 4개가 다 붙어 있어요. 15.23분, 15.24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이론이라는 시는 독화살에 상처를 입었던 가리였죠. 로드였었는데 이 카이론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게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지만 이 행성이 트리거가 될 때는 큰 사고가 벌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면 미국의 플루로 리턴이 있고 넵튠 스퀘어가 되고 그리고 솔라 에클립스가 이렇게 벌어지고 미국은 대변혁이 아니라 그냥 개벽이 벌어질 거예요. 지난 70년간 미국은 전쟁으로 먹고 살았어요. 남의 피를 딛고서 일어서서 세계 최강국이 된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매일 총기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사람들이 그냥 가게,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가서 물건을 다 싸가지 짊어지고 그냥 가요. 막지를 않아요. 그래도 뭔가 너무 잘못됐어요.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걸 한꺼번에 다 하면 2시간을 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여기서 마쳐야 돼요.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가 서로 이제 만나게 되는, 인간이 아닌 것은 기계도 되지만 동물도 되죠. 동물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동물들을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동물들의 언어도 이해를 하고 동물들의 행동도 이해를 하고 옛날에는 무조건 때리고 훈련시켜서 가둬놓고 노예 삼아서 소를 하루 종일 밭을 갈게 만들고 타고 다니고 서커스 하는데 막 두들겨 패서 써먹고 불 지나가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동물이. 우리도 불을 지나가라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동그란데다 불을 질러놓고 호랑이가 뛰어나가면 그거 좋다고 막 박수치고 이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거예요. 호랑이가 8마리인가 서커스를 하는데, 쇼를 하는데 물에 빠졌어요. 호랑이 한 마리가. 호랑이들이 다 달려가는 거예요. 걔를 구조해 주겠다고. 인간들은 막 채찍을 휘두르면서 쳐다보고 있다고. 쇼하지 않고. 소리를 제가 막 질렀어요. 보다 말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악 하고 소리 질렀어요. 막 욕을 하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코끼리의 언어가 50개 이상을 우리가 이해를 해요. 녹음한 게 있어요. 코끼리하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흉내를 내면서. 그리고 고래의 언어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무영우 변호사라는 드라마를 만들고 코끼리를 구조를 하고 영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젖어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영적인 시대로 가야만 하고 가고 있고, 앞으로는 다 같이 살아야, 공생을 해야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남이 불행하고 남이 괴롭고 남이 고통받는 걸 보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나요? 남이 즐겁고 남이 행복하고 남이 큰 소리로 웃을 때, 그걸 바라볼 때, 아우, 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냥 나도 그냥 전염이 돼서 즐겁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짧게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몇 달 전이었을 거예요. 구글에 AI를 만든 과학자가 사임을 했어요. 사임하면서 나는 AI 만든 것을 굉장히 후회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옛날에 수소폭탄을 만들고 수소폭탄이 어떤 나쁜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지, 지구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고 다 앉아서 봤어요. 수소폭탄이 터지는 걸 앉아서 다 봤어요. 그 사람들이 다 병이 들은 거예요. 원자폭탄도 똑같아요. 방사능도 똑같아요. 마리 큐리가 찾아냈지만, 방사능을 발견했지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잘 쓰면은 약이 되고 못 쓰면 독이 되듯이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이, 이 AI는 우리 인류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20년간 다가오는 그 과학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펼쳐질까요? 우리는 이 문제가 저절로 사라져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아요. 행동을 해야 모든 일이 다 벌어지는 거죠. 제가 어떤 카드를 읽어서 올릴 때, 카드가 이렇게 말했는데 할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아요. 제프리 힌턴이에요. 그 과학자 이름이 진짜 제프리 힌턴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챗 GPT도 제가 쓰고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해요. 여기까지 2024년도 1월달 점성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3년간 죄송합니다. 2023년도 후원해 주시고 저의 채널을 사랑해 주시고 제 동영상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